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미국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지속하는 가운데도 미국 제조업 지표 호조로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51%, S&P 500 지수는 0.73%, 나스닥 지수는 1.34% 급등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하루 평균 50만에서 100만 배럴의 감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코로나의 진원지인 중국의 원유 소비가 줄면서 국제 유가의 하락 압력을 가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감산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우한발 폐렴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과 합의한 1단계 무역 합의 이행과 관련해 유연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3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신종 코로나 통제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상황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이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자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브렉시트를 완수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향후 유럽연합과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EU 규정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슨 총리는 현지 시간 3일 한 연설에서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무역협정 협상 계획을 소개하며 영국과 EU가 캐나다 모델 무역협정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연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있지만요.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힘을 받았는데요. 특히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1%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반도체 업종의 강세를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이상의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서 간밤에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우리 증시도 양시장에 모두 흐름 견고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장 초반만 하더라도 2110선이 무너지면서 2000선까지 내려앉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힘을 받으면서 2100선 다시 회복하고 어제 시장 약보합권 2110선에서 시장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인과 기관들이 매수 포지션 나타내면서 어제 0.68%의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646선까지 올라오면서 어제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 어제 하루는 이 불확실성을 확인하는 하루였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중국 증시가 장 초반에는 8% 폭락하기도 했지만요. 이미 예견된 하락세였고 오히려 불확실성으로 눈으로 확인했다라는 안도감이 나오면서 어제 우리 증시 함께 힘을 받았습니다. 더불어서 홍콩 증시가 어제 장중에 상승 전환하면서 우리 증시 함께 힘을 받았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해드렸듯이 어제 중국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이에 따른 의견 엇갈리고 있는데 앞으로의 중국 증시 함께 살펴보고요. 이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중국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하면서 중국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함께 시장 역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 타임에서는요. 최근 애플과 테슬라 등 미국의 기술주가 상승하면서 한국에서 미국 주식을 매입하는 비중이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함께 살펴보고요. 이어서 증권사들이 최근 LG그룹주들의 목표가를 줄줄이 하향하고 있는데 이유와 주가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바로 투자증권 영업부의 윤정식 팀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밤에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힘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지수가 1% 이상의 강세를 보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장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이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지속하는 가운데서도 미국 제조업에 대한 지표 호조로 인해서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승 폭을 좀 반납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지수부터 좀 더 정리를 해드리면요.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 같은 경우는 전장보다 0.51% 상승한 28,399.81에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0.73% 상승한 3,248.92에 그리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1.34%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1.34% 상승한 9,273.40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 신종 코로나 사태의 환자 수가 어느 정도 빨리 늘어나느냐 이런 부분들에 좀 주목을 했었는데 이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한 속도 조금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주요 경제 지표 그리고 민주당 아이오와 코커스 이 당원대회 등의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사실 쉽게 가시지는 않고 있습니다. 폐렴에 따른 사망자가 이 과거 사스 때 사태를 넘어서면서 360명 이상으로 늘어났고요. 미국 내 확진자도 11명으로 증가하면서 이 시장의 불안감 사실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최근 2주 중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각국의 이동 제한 등도 잇따라 발표되면서 경제적인 충격파에 대한 우려 지속적으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 주요 지수 같은 경우는 이런 불안감으로 30일을 폭락했던 만큼 이날은 반등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양호했던 점도 주가 반등을 거들었는데요. 미 공급관리협회 ISM에서는 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이 PMI 지수가 전월 47.8에서 50.9로 상승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사실은 이 코로나의 영향이 지금처럼 많이 미치기 전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영향력 2월을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1월 전월치보다 좀 꽤 많이 상승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상치가 48.5였음에 비한다면은 예상치보다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호조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진했던 이 제조업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이 시장 우려감 그리고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날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등 어느 정도 좀 나올 것이다라는 시장 기대감도 있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 설 연휴를 마치고 문을 연 중국 증시가 폭락했지만 이 부분보다는 중국 당국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이 조치를 내놓은 점이 이 투자자들에게 안도감을 제공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같은 경우는 이 역-RP, 이 환매 조건부 채권이죠. 역-RP로 총 1조 2천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05조 원의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다우지수는 장 초반에 전장 대비해서 374포인트 이상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요 지수 같은 경우는 이 많이 오르기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죠.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 아직 제대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승 이후 상승폭을 줄이는 이런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들도 월가의 관심 상당히 좀 많이 쏠려 있습니다. 이 아이오와 코커스에도 쏠려 있는데요. 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그리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수위를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 이 민주당 코커스에서 어느 후보가 승리할 것인가가 상당히 관건입니다. 이 샌더스 의원이 강세를 보인다면 이 샌더스 의원 같은 경우는 월가의 규제 강화 그리고 각종 세금 인상과 같은 이 급진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샌더스 의원이 강세를 보인다면 시장이 불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전체적으로 다시 뭐 좀 정리를 해드린다라면은 코로나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WHO가 중국을 제외하면 감염증 확대가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이런 점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 금요일 날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점. 하지만 이 미국 지표가 잘 나왔고요. 중국 정부에서 1조 2천억 위안의 유동성이 공급됐다는 점들이 시장의 이 투자 심리의 개선에 대한 효과를 좀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업종별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동안 조정을 보였던 이 반도체 업종이 전체적으로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나오기 전에 시장은 거의 반도체 업종이 가장 크게 시장을 주도를 했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나오고 나서 가장 많이 하락을 했던 업종 중에 하나가 반도체 업종이었는데 이번에 반도체 업종이 이 전일 같은 경우 상승을 좀 주도를 했고요. 알파벳도 실적에 대한 기대 속 급등하는 등 기술주가 강세를 보인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하지만 애플 같은 경우는 이번 사태로 인해 아이폰 출하량이 10%가량 줄었을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강세였지만 애플은 소폭 조정을 보였습니다. 에너지 업종도 단기적으로 수요 둔화에 따른 이 부정적인 심리가 이어지면서 약세를 보이는 등 전체적으로 저가 매수세가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아직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엑손모빌 같은 경우는 이 국제유가 급락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이 매도로 바꿨고요. 목표 주가가 72달러에서 59달러로 하향 조정하면서 2.24% 하락을 했고요. 쉐브론이라든지 이오지 리소스 등 이 여타 다른 에너지 업종 또한 1에서 2% 정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이 추가 감산 기대가 높아지면서 낙폭은 제한되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에너지 업종 좋지 않은 모습들 보여졌고요. 애플 같은 경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이폰 출하량 10% 감소에 대한 우려감 나오면서 장중 한때 1% 넘게 하락을 했지만 시장의 강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애플의 하락 좀 줄어들었고요. 하지만 이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 정책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련 우려가 감소할 것이라는 소식이 유입되면서 낙폭, 전체적으로 애플과 같은 이 중국 관련 소비주들은 낙폭이 좀 축소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쿼보라든지 스카이웍 같은 부품주들은 1에서 2% 정도 강세를 보여줬고요. AT&T나 버라이즌은 코로나로 인한 5G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 2%가량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반도체 업종 종목별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마이크론이 1.3%, 인텔이 0.7% 정도 상승을 했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었다기보다는 최근 하락했다는 반발 매수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1.24%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좀 급등을 했는데요. 이 쇼커버 물량도 들어왔고요. 네바다에서 테슬라 배터리를 생산하는 이 파나소닉 실적이 개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0%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MS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 기대가 강세를 보여주면서 2.4%, 알파벳 같은 경우는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장중에는 상승을 했는데요. 3.48% 상승을 했는데 시간 외에서는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3%가량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이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신종 코로나에 따른 불안정한 흐름이 전체적으로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코멘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일종의 자산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계속해서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빅스지수 같은 경우는 전일 미국 시장은 상승하면서 전 거래일보다 4.62% 하락한 17.97을 기록을 했는데요. 전 거래일보다 꽤 크게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18에 가까운 17.97 이 포인트를 기록을 하는 이런 모습들은 아직까지는 변동성 지수도 좀 높은 편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불안함이 미국 시장에서 가시지는 않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전에 조금 언급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어제 중국 춘절 이후로 처음으로 중국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8% 폭락으로 개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중국 측이 2004년 이후로 하루에 최대 규모폭으로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1%대까지 낙폭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좀 변동성이 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는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분 전쯤에 나온 소식에 따르면 중국 후베이성에서 64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이 됐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증시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이 중국 글로벌 증시 모두 하락하는 동안 중국 증시는 중국의 설이죠. 이 춘제 연휴를 사실은 늘려가면서까지 좀 버텼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개장까지 좀 미뤄졌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일 하루 만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장중에는 9% 이상 하락하면서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중국에서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확산, 낙폭 이런 부분들 모두 아직까지는 좀 안심할 수 없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확산은 심각한 소비 침체는 물론이고요. 이 산업 가동률도 더 저하가 될 것이고 실업률 당연히 올라가고요. 2003년에 있었던 이 사스 때보다 더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스 때보다 사망자 수는 이미 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사망자 수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사스 때보다는 당연히 영향력은 훨씬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국내 총생산이죠. GDP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보다도 1% 이상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치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 대한 지표는 조금은 시장의 우려감보다는 나아질 수 있지만 중국 쪽에서는 확실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잡히지 않는다라면은 영향력은 좀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 증시가 폭락 한세로 문을 열자 중국 금융 당국이 펀드 매니저 등의 매도를 자제하라라는 이런 지침까지 내려왔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사실 전일 같은 경우 중국 증시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큰 충격이었습니다.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상하이 종합지수 전체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전일 한때 442조 이상까지도 좀 증발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영향력 11일 동안 쉬었던 이런 분위기가 하루 만에 좀 반영이 되면서 시장 충격 다른 나라들보다 좀 더 큰 게 반영이 된 부분들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 중국 정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 모두의 증시 정리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조 2천억 약 우리나라 돈으로 205조 원의 유동성 투입 방침을 밝히면서 사실은 낙폭은 좀 줄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반등하는 모습을 보려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좀 잡히면서 수그러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때까지는 중국 증시에 대한 적극적인 반등이 보기는 당분간은 좀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중국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을 하면서 중국의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시장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대기업보다도 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조금 더 큰 영향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는 수출 제조업체들은 해외로부터의 주문 급감으로 발생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데요. 광동성, 둥광, 이런 데서 신발 공장을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춘제, 설 연휴에 좋은 그런 호재를 좀 받았어야 되는 부분들이란 이런 부분들 사실 모두 못 받았거든요. 교통까지 통제가 되면서 인프라 운영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타격이 굉장히 이동도 제한적이고 수출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스 때보다도 훨씬 큰 그런 영향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스 때는 사실은 중국이 사스가 2003년인데요. 2001년 말에 세계 무역기구 WTO에 막 가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외 주문이 중국으로 굉장히 좀 많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를 본다라면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이 공장들의 이 탈중국이 시작이 되고 있고요. 다른 물량들도 이 고민을 하고 있었던 이런 상황에 이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이런 움직임들, 탈중국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속도가 좀 더 붙을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신종 코로나의 진원지가 우한입니다. 이 우한은 중국의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 중 하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받을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뭐 국내도 그렇지만 중국도 이 외출을 상당히 좀 꺼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식당과 소형 점포 등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를 들어서 뭐 식당 체인의 하나인 시베이 같은 경우 종업원 가운데 2만 명 이상이 이번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매출 같은 경우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90%가량 급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지속이 된다라면은 4월까지 이어진다라면은 어느 정도 식당이라든지 이런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정리 해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전체적으로 경제 지표는 물론이고 중국 경제도 심각한 타격 받을 가능성 굉장히 좀 높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로투자증권 영업부의 윤정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쇼타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해외 주식으로 눈 돌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최근 애플과 테슬라 등 미국의 기술주가 좀 상승을 보이면서 미국 주식을 매입하는 비중이 작년에 같은 달과 비교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최근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애플이나 테슬라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가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해외 종목 1위부터 3위를 차지하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해외 주식에 대한 직구 열기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요. 특히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에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비교적 하락폭이 적었던 이 미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우선 한국 예탁결제원에 따르면은 올해 1월에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해외 종목은 애플이고요. 무려 1억 2,551만 달러, 테슬라는 1억 1,576만 달러, 아마존은 1억 1,250억 달러 순으로 좀 나타냈습니다. 지역별로 봤을 때는 미국 주식의 인기가 가장 높았는데요. 앞선 그 세 종목 이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AMC 등의 매수 자금이 몰리면서 매수 상위 10개 종목 등의 7개 종목이 바로 미국 시장에 집중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나머지 종목은 알리바바 같은 홍콩 주식이 좀 차지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증시가 박스권 버전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해외 주식 거래 규모는 2018년 대비해서 9조 원가량 늘어난 24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이어서 올해도 국내 증시가 이 우한 폐렴의 영향으로 5%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공포심을 느끼고 또 국내 증시를 떠나는 투자자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코스피가 5.66% 빠지는 동안 미국 다우지수는 2.5% 하락하는 데 그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우한 폐렴 영향이 본격화된 지난달 20일 이후에도 국내 투자자들은 테슬라와 애플을 추가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서 미국 주식은 어닝 서프를 기록한 애플과 테슬라, 아마존을 비롯해 관련한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이 우한 폐렴 이슈의 실적과 상관없는 변동성을 보인 국내 주식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주에 4거래 연속 오르면서 15%의 상승세를 보였고 아마존 역시 같은 기간에 7.9% 올랐습니다. 우선 미국 증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공포가 이어지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금융주나 경기 방어주를 비롯해 일부 실적 개선 기업들은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증권사들이 LG그룹주들의 목표가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나와지면서 이 어닝 시즌도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LG그룹들이 지금 약간의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된소리를 맡고 있는데요. 주요 증권사들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또 실적 부진 등 이유로 LG전자, LG상사, LG생활건강 같은 주요 LG그룹 계열사들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하향하고 있고요.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 동안에만 그 5개 증권사에서 특히 LG전자의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증권사들의 LG전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쏟아내게 된 것은 역시 4분기 어닝 쇼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LG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은 1,020억 원으로 시장 전망치 2,680억 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요. 이 자회사 손실 탓에 당기순이익은 1,860억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특히 이제 스마트폰, MC 사업 부분의 적자가 전분기보다는 2배가량 확대된 가운데 전사 실적 견인했었던 TV 사업 부분의 영업이익이 이 경쟁 심화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실적이 크게 악화됐는데요. 이 증권가에서도 실적을 반등시킬 새로운 전략의 필요성을 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LCD TV 판매 둔화 속에 프리미엄 TV 경쟁 심화가 전망되면서 이 전략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스마트폰 사업 부분도 5G 시장으로 본격적 전환 과정에서 이 경쟁력과 브랜드 인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적자 축소는 힘들다. 그리고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부분이 우선 증권사들의 의견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LG상사 같은 경우에도 이 세 곳의 목표 주가 하향 러시가 이어졌는데 이 LG상사의 4분기 영업이익은 17억 원으로 시장 전망치 340억 원을 크게 좀 밑돌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GM 광산, 무현자산, 송산, 또 미얀마 시멘트 공장과 그리고 카작, ADA 석유 광고 손실 같은 경우에도 이 실적 악화 요인은 대체로 일회성 비용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증권가에서도 LG상사의 실적이 바닥권까지 내려왔다는 것을 동의하면서도 실적 개선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최근에 산불 영향으로 호주의 연료탄 생산 단기 차질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이 중국 내에서 연료탄 생산 증가 추세, 또 글로벌 발전 시장에서의 석탄 비중 감소 가능성 고려할 때 이 석탄 가격의 구조적 상승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특히 LG상사의 기업 가치는 물류 사업 추가 성장, 또 국내 구동 연계 신사업 진출, 또 비핵심 자산 매각으로 유입된 현금 활용 방안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의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장기 실적 성과로 나타나기 쉽지 않다는 대표입니다. 국내 대표 화장품주로 꼽히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우선 6개 증권사들이 향후 실적 불확 실적을 이유로 목표 주가를 끌어내렸고요. 상반기는 중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권이 있다는 평가와 함께 현재 한국엑스, 나이공획 등등 중국이 네, 현재 음질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다시 연결해서 조금 더 고른 음질로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금 LG그룹주 관련해서 짚고 왔는데요. 최근 LG그룹 관련해서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LG전자 있습니다. 4분기 어닝쇼크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좀 직격탄을 받은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는 이 주가 흐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네. 네, LG그룹주들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좀 음질이 안 좋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LG그룹주들 다시 한번 LG생활건강 이야기하다가 잠시 끊겼는데 다시 한번 이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좀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지금 하향 조정하는 추세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권에 지금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현재된 소비 위축, 또 따이공 활동 위축, 또 중국의 인바운드 급감이 지금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현재 LG 생활건강의 목표 주가는 계속해서 하향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아직은 이제 감염증에 대한 확진자 또 사망자가 확대 중인 만큼 1분기 실적 위축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좀 평가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LG그룹주 짚고 왔고요. 이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움직임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JCGV 있는데요. 극장 폐쇄로 인해서 주가가 거의 23% 넘게 빠졌습니다. 10거래 연속 하락세 이어오면서 52주 최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그렇지만 어젠 또 반등을 보였습니다. 주가 하락이 과도하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겨울왕국 2 흥행에 여운을 지금 오랫동안 즐기기 전에 신종 코로나 공포가 덮치면서 CJCGV의 주가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우선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국내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중국 시장의 실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CJCGV의 주가는 지난달 17일부터 연속적으로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달 28일 하루 동안 봤을 때도 10.46% 급락한 후에도 하락세를 좀 이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CGV는 이제 국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들이 영화관을 다녀간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성신여대점, 부천역점 등 같은 일부 영화관을 잠정 폐쇄했습니다. 이들 극장뿐 아니라 전염을 우려하면서 전반적인 수요 감소로 관객들의 발길은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신종 코로나 발생처인 중국 시장의 경우에는 현지 당국 요청으로 134개 CGV 영화관의 영업을 무기한 중단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과거 사스나 메르스 사태 때와는 달리 어떤 CGV의 주요 공략 지역인 중국에서의 실적 영향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CGV의 전체 실적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3% 수준인데, 이 신종 코로나 여파에 따라서 중국 관객 수와 시작 전망을 10% 하향하고 CGV의 목표 주가도 종전보다 11% 하향한 48,000원까지도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각에서는 전체 매출의 50%를 차지하는 국내 실적에 대한 우려와 최근에 주가 하락은 과도하다는 분석도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히려 사스와 메르스 때의 국내 관객 수는 오히려 전년 대비해서 늘어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동남아 법인 CGI의 신주 29%를 매각하고 3,300억 원의 자금 유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감안하면은 현 주가는 지나치게 저평가되고 있다는 평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지분 가치와 또 순차익금 개선을 반영하면은 주당 7만 3천 원이 가능하다라는 좀 분석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좀 폭등세 이어가던 마스크주는 어제 시장에서 급락 나왔거든요. 관련해서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현재 마스크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어떤 급등에 대한 차익 매물이 좀 크게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마스크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봤을 때도 KM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연속으로 등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이런 무한폐렴의 진정세를 갖고 갔을 때는 대주주를 중심으로 한 매도세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스크주뿐만 아니라 무한폐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접근을 하는 부분은 약간 좀 제한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좀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요 그룹의 최근 3년간 해외 기업 인수 합병 규모가 2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꾀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이는데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국내 주요 그룹의 최근에 3년간의 해외 기업 M&A 규모가 2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공격적 M&A를 통해서 글로벌 기업의 성장을 거듭하겠다는 전략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우선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은 삼성과 SK, LG, CJ 같은 국내 그룹이 2016년에서
2018년 사이 인수한 주요 해외 기업 17곳의 투자 금액과 또 인수 목적, 또 인수 통합 과정 등을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로 봤을 때도 3년간에 총 19조 3천억 원이 좀 투자됐고요. 이 대형과 소형 M&A 간 규모 차이가 있지만 이 피인수된 회사당 인수 금액은 평균적으로 1조 1,4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좀 드러났습니다. 이 업종별로 봤을 때도 반도체, 유통, 게임 같은 국내 기업들의 주요 사업 부분에서 이루어진 인수권이 많았지만 이 바이오와 제약이나 자동차, 천장 같은 미래 먹거리를 정조준한 인수 사례도 두드러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사업 기회가 제한적인 국내에서 눈을 돌리면서 해외에서 먹거리를 찾는 것이 어떤 기업의 성장 공식으로 자리 잡은 것도 이런 평가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그룹의 미래 방향성을 선포하는 대형 M&A들이 어떤 새로운 대열을 이루고 있다는 평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대규모 딜을 통해서 국내 그룹 분위기를 쇄신하고 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경영인들의 의지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또 최근에 어떤 기술 주기가 짧아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한 이 R&D에 어떤 막대한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기보다는 이미 성공한 알짜 기술 기업들을 사들이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도 있고요. 최근에 아웃바운드 딜 급증 배경이 바로 이런 영향이 좀 크지 않나 좀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면서 인수기업의 국적은 기술 경쟁력이 뛰어난 미국이 압도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중국과 베트남 같은 아시아 국가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눈에 띄었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쉬운 부분이 이제 국내 중견과 또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은 활발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다수의 크로스보다 딜에 참여한 또 관계자의 좀 얘기 따르면은 최근까지 국내 기업의 아웃바운드 딜은 모두 삼성, SK, 롯데 같은 글로벌 대기업으로 불리는 그룹들에게 좀 한정된 일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중견 기업들만 하더라도 해외에서 성장 동력을 찾아 나설 만한 경험이나 어떤 그 여력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후에 성공적인 PMI도 많이 남은 과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사업 구조부터 문화까지 다른 해외 기업을 사들이면서 통합 조직으로 탈바꿈하는데 기업들은 인수 자체보다는 더 큰 공을 들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적게는 수백억 원, 많게는 조 단위까지 베팅한 만큼 빠르게 실적을 끌어올리면서 투자금을 회수하고 또 새로운 캐시카우로 성장시키는 것 또한 이 좀 목표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한 가지 더 이슈 있습니다. 헬릭 스미스가 현지 시간으로 2월 4일 미국에서 임상 3상에 대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헬릭 스미스가 말씀하셨듯이 다음 달 4일이죠. 오늘이죠. 오늘 엔제시스에 대한 임상 결과를 좀 발표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은 투여한 임상 3상의 결과와 약물 작용 원리를 설명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임상 1상에서 이 두 개 약물 농도가 선정한 과정과 또 임상 2상에서 진통 효과 등도 좀 발표할 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번 발표를 통해서 이 엔제시스가 안정성과 유효성이 뛰어난 재생의학이라는 점을 많이 부각시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최근에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좀 맥을 못 추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임상 쪽에서의 또 불확실감은 이 헬릭 스미스뿐만 아니라 모든 바이오 회사들한테는 가장 큰 어떤 주가의 키포인트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우선 그 헬릭 스미스도 그렇지만은 지금 한우바이오, 최근 한우바이오까지 바이오 섹터에 대한 임상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헬릭 스미스의 임상을 둘러싼 잡음은 올해까지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우선 발표를 한 이후에는 그 전에 임상의 3상 결과를 발표조차 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투자 심리에 많이 안 좋은 상황으로 꿰쳤는데 우선 하는 것 자체는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겠지만도 또 자칫하다가는 또 결과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시장에서의 주가는 좀 안 좋게 투자 심리가 굳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절기 입춘인 오늘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강원 내륙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관령은 현재 영하 15.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영하 6도, 대전은 영하 5도, 광주는 영하 3도, 대구와 강릉은 영하 2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나오실 때 옷차림 두텁게 하셔야겠습니다. 추위는 앞으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로 평년보다 6도가량이나 크게 떨어지겠고요.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7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낮에도 종일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서쪽 지방은 눈도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내리겠고요. 점차 중서부 지역에도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mm가 되겠고 내일까지 전라도에는 1cm 미만,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도에는 최고 3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낮부터 점차 흐려져 눈이 내리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대전은 6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동해안 지역도 대체로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낮 기온은 6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곳곳은 저녁부터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 9도, 부산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상은 점차 흐려져 눈이 내리겠고 바다의 물결은 서해 3m, 동해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